어이, 거기 젊은 여자 경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경찰이면 다야? 음주 단속입니다. 측정하십시오. 하, 단속. 나한테 수갑 채워보시지. 이 도로 위. 내가 법이야, 알겠어? 그 말에 주변 경찰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단 한 사람만이 눈빛을 들었다. 비 내리는 시골길 정유나 경이.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15년 전 전우를 잃은 707 특전사 중령의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단 한 번의 음주 단속이 대한민국 상류층의 거짓과 비리를 뒤흔들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조차 성긴 국도 위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파출소 직원들은 형식적인 음주 단속에 대충 임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정윤아는 달랐습니다. 47의 나이에도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형광조끼를 입고 국도변에 선 모습은 마치 초병처럼 꼿꼿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 씨, 이 시간에 누가 지나가겠어요. 하지만 유나는 대답 없이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15년 전 707 특전사 중령 시절부터 몸에 벤군인의 본능이 살아있었죠. 밤 11시 멀리서 엔진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요란하게 다가오는 붉은색 대형 차량. 유나는 신호봉을 들어 올렸죠.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끽 차가 급제동을 걸며 유나 앞 3미터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죠. 뭐야, 아줌마 경찰이야? 집이나 가서 설거지나 하지. 음주 측정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어이구, 진짜 웃기네.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싼 정장에 충혈된 눈. 내가 누군 줄 알고? 강태식이야, 강태식? 시장님도 내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데 고작 파출소 아줌마가? 강태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야, 진짜. 태식이 비틀거리며 다가섰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 지역에서 장학금도 주고 선행도 하는데 감히 너 같은 말다니?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태식의 시선이 유나의 명찰로 향했습니다. 정유나?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혹시 군대 있었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유나를 훑었죠. 아, 맞다. 너 그때 그 여자 장교 맞지? 15년 전 군납 쪽 일로 특전사랑 일 좀 했었는데. 그 잘난 척하던 중령님이 여기서 이러고 있네? 유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부하의 죽음 조작된 보고서, 억울한 저녁.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태식은 차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선 그냥 파출소 아줌마라는 거지. 참, 내 차 좀 봐. 문에 뭐가 붙어 있는지. 유나의 시선이 차량 측면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체에 선명한 로고. 군납업체 마크였죠. 15년 전 바로 그 사건 때 봤던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기억나죠?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 회사 내가 인수했어. 지금은 더 크게 키웠지. 너처럼 고지식하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은.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작전에 있었군요. 작전? 비즈니스였어. 그냥 너희 군인들이 오버해서 난리 났잖아. 그는 코웃음 쳤죠. 그나저나 그때 죽은 애 있었잖아. 내 부하였나? 안 됐네, 진짜. 유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죠. 당신은 아직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죗값? 태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드라마 대사야? 정신 차려. 여긴 현실이야. 돈과 권력이 정의인 세상이라고. 너 같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시골 파출소에서 늙어가는 거지. 바로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파출소장 오상철이 내렸죠. 60대 초반의 그는 유나를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태식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나는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을 놓치지 않았죠. 유나 씨, 오늘은 이만 정리하죠. 날씨도 안 좋고. 오상철이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알아요. 근데 말이죠. 오상철이 속삭였어요. 강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야.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만 손해야. 유나는 오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는 유나의 부하였죠. 정의롭고 용감했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에서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태식이 차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파출소 에어컨 교체해드리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유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곳의 권력 구조, 부패의 깊이, 그리고 자신이 맞서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요. 태식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유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15년 전 끝내지 못한 싸움을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고. 그녀는 빗속에 서서 사라지는 차량의 후미 등을 응시했어요. 난 중령이었다. 그리고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파출소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15년 전 작전 당시 개인적으로 기록했던 메모들이었죠. 페이지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군납 비리 의혹, 수상한 계약 내역, 그리고 폭발 사고로 죽은 부하 이준혁 하사의 이름. 준혁아,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유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작전 중 갑자기 터진 폭발. 준혁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조사는 단순 사고로 결론났죠.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입막음이었다는 걸요. 유나는 컴퓨터를 켜고 대륙건설을 검색했습니다. 15년 전 중소 군납업체였던 회사가 지금은 지역 최대 건설사로 성장해 있었죠. 정부 발주, 군부대 시설, 광극 공사까지.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강태식이 회사를 인수한 시점은 준혁이 죽고 석 달 뒤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말순이네 국밥으로 향했습니다. 70이 넘은 주인 김말순은 마을의 산증인이었죠. 어서 오세요, 유나 씨.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할머니, 국밥 한 그릇이요. 그리고 강태식이란 사람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국밥을 내오던 손이 떨렸죠. 그 인간 얘기는 왜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말순은 주변을 살피더니 유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 씨, 그 인간은 악마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20년 전 내 남편이 땅이 좀 있었어요. 전 재산이었죠.
강태식이 개발 사업한다고 헐값에 사겠다고 했어요. 안 판다니까 갑자기 남편이 빚이 있다는 법원 통지가 왔어요. 조작된 차용증이었죠.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기고 남편은 그 충격으로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유나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증거나 자료 같은 거 없으세요? 말순이 망설이더니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낡은 수첩 한 권을 들고 나왔죠. 이거 우리 남편이 남긴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매일 뭔가를 적더라고요. 유나가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장소,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 군납계약, 리베이트, 정치인 접대, 허위 서류. 이건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수첩엔 강태식의 비리 커넥션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어떤 계약을 따냈는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군 관계자들의 이름까지. 할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제가 잠깐 빌려가도 될까요? 말순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씨, 위험할 거예요. 경찰도 공무원도 다 그 인간 손안에 있어요. 알아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전 군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는 법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유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고 꼭 그 나쁜 놈 벌 받게 해주세요. 유나는 파출소로 돌아와 수첩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며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죠. 특히 준혁이 죽기 일주일 전 날짜의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군부대 시설공사 계약건, 검사 통과 위에 뇌물 1,000만 원, 문제 발견 시 처리 방법 논의. 처리 방법.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을 죽인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오상철 소장이 들어오며 다가왔죠. 유나 씨, 뭐 하는 거야? 유나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업무 정리요. 오상철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혹시 어제 강 사장님 일 때문에 뭔가 하려는 거 아니지? 충고인데 이 동네에선 강태식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경찰청장도 군수도 다 그 사람 편이야. 괜히 정의감 내세웠다간 너만 다쳐. 유나는 오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장님도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정의가 뭔지 아셨죠? 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옛날이야. 세상은 변했어.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전 아직도 중령입니다. 계급장은 떼었어도 군인의 명예는 버리지 않았어요.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엔 군복 입은 젊은 유나와 부하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혁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찾으려던 진실,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유나는 액자에 경례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였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휴가 나와요. 그래, 잘 됐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요즘 힘든 일 없으세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항상 괜찮지. 전화를 끊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 저 어딘가에 강태식이 있고 그는 여전히 악행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유나에겐 무기가 생겼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수첩,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유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산골 창고 마이너스 비자금 보관 추정.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 전엔 혼자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처럼 강태식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유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산골 창고의 위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죠. 사흘 뒤 유나는 파출소 장비실에서 드론과 야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공식적으론 산불 감시용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었죠. 말순 할머니의 수첩에 적힌 산골 창고, 그곳엔 강태식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나 씨, 야간 근무 자원하신다고요? 동료가 의아해했어요. 네,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밤 10시 유나는 순찰차를 몰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수첩에 적힌 위치는 폐공장 근처였어요. 10년 전 문을 닫은 섬유공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차를 멀찍이 세우고 유나는 장비를 챙겼습니다. 드론, 카메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호신용 경봉. 군 시절 익힌 야간 작전 기술이 되살아났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 모든 게 본능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폐공장 담벼락을 따라 이동하던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폐공장 안쪽 창고 건물이었죠. 분명 버려진 곳이라고 들었는데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조용히 날아오른 드론이 창고 위를 선회했어요. 화면에 포착된 건 2대의 검은색 차량과 서너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팎을 오가며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죠. 뭘 숨기는 거지? 유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들이 든 상자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태식이었죠.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 그녀는 드론을 더 가까이 날렸어요. 창고 안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서류 더미와 함께 금고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론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배터리 부족. 유나는 재빨리 드론을 회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남자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뭔가 날아다녔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찾아봐.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드론을 챙겨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은 대로 흔적을 지우며 이동했죠.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지만 유나는 이미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중립 기어로 언덕을 내려가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엔진을 켰어요. 휴!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찾아왔죠. 태식이 경계를 강화할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태식의 얼굴과 서류 상자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죠. 어떻게 들어가지? 유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선 불가능했어요. 태식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고 이제 경계까지 강화됐을 테니까요. 점심시간 다시 말순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창고 다녀왔어요. 뭐라고요? 말순이 놀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미쳤어요? 혼자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근데 혼자선 한계가 있더라고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 인간들은 가리는 게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유나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에서 강태식한테 피해본 사람들 더 있죠? 말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많아요. 땅 빼앗긴 사람, 사업 망친 사람, 폭행당한 사람까지. 근데 다들 입 다물고 살아요. 무서워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설득하려고요. 혼자선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수는 한참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몇 사람 모아볼게요. 근데 유나 씨, 정말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 유나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707특전사 중령이었어요. 불가능한 작전을 수없이 성공시켰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요. 그날 저녁 말순의 식당 2층 작은 방에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강태식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60대 노인부터 40대 장년까지 그들의 얼굴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유나, 이 동네 파출소 경찰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707특전사 중령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중령이었다고요? 네. 군 시절 강태식의 군납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제 부하가 그 일로 죽었고 저는 억울하게 전역당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를 마주했습니다. 유나는 말순의 수첩과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강태식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 남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뭐해요? 경찰도 검사도 다 그 인간 편인데. 맞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들을 겁니다. 어떻게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창고 사진을 펼쳤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비자금 장부, 뇌물 기록, 모든 걸 찾아낼 거예요. 미쳤어요?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거긴 조폭들이 지키고 있어요. 알아요. 유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필요한 거죠. 특전사식 작전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할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돼요. 망을 보거나 정보를 모으거나 증인이 되어주거나. 저는 전문가니까 위험한 일은 제가 할게요. 말순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할게요. 우리 남편 원수 갚고 싶어요.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했죠. 좋아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팀입니다. 작전명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의의 역습. 강태식의 시대는 이제 끝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 구조, 경비 동선, 침투 경로.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했죠.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특전사 훈련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벽에 걸린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유나는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혁아. 곧 끝날 거야. 일주일 뒤 금요일 밤 유나는 검은 작업복을 입고 폐공장 근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검은 페인트, 허리엔 로프와 카메라. 15년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되는 기분이었죠. 중령님, 준비됐습니다.
무전기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요. 경비 교대 시간 확인했죠? 네, 5분 후에요. 유나는 심호흡했습니다. 가슴에 찬 준혁의 군번줄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켜봐줘, 준혁아. 정확히 11시 창고 문이 열리며 경비들이 교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 유나는 그림자처럼 담벼락을 넘었어요. 2미터 높이가 문제될 리 없었죠. 특전사 훈련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후방 창문으로 침투했습니다. 창고 안은 적막했어요. 유나는 달빛의 의지에 사무실을 찾았죠. 문을 열자 금고가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유나는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수첩에 적힌 숫자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또 실패.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됐어. 안엔 서류 더미와 USB가 가득했어요. 뇌물 명단, 비자금 장부 계약서. 유나는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강태식의 차였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 오상철이었죠. 분명 이 근처야. 어제 신고 들어왔다고.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상철이 창고로 다가왔어요. 유나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죠. 불 켜.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와르르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유나와 태식의 눈이 마주쳤어요. 너.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유나. 오래간만이네요, 강태식. 유나는 서류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감히 내 창고에. 태식이 경비들에게 소리쳤어요. 잡아. 유나는 창문으로 뛰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밖으로 나갔죠. 착지하며 구르고 즉시 일어나 담벼락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쏴. 다리라도 쏴. 태식이 고함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지그재그로 뛰며 총알을 피했어요. 군 시절 몸에 밴 회피 기동이었죠. 담벼락에 도착해 단숨에 넘었습니다. 유나 씨, 말순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세요. 차가 급발진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태식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추격하는 검은 차량. 더 빨리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최대예요. 말순이 핸들을 꺾었어요. 산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차가 따라붙었죠. 유나는 무전기를 잡았어요. 비상계획 발동. 지금 당장. 1분 후 앞쪽 커브 지점에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이 운전하는 트럭이었죠.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말순의 차는 간신히 옆으로 빠져나갔지만 태식의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끽, 차가 미끄러졌죠. 지금이야. 유나가 외쳤습니다. 말순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의 고함 소리가 멀어졌죠. 10분 후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나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말순이 유나를 껴안았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태식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합니다. 그리고 유나는 USB를 꺼냈어요. 이걸 언론에 넘겨야 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하지만 누구한테요? 지역 언론은 다 태식 손안에 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군 시절 알았던 기자. 지금은 서울중앙일보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상철이었어요. 유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 씨, 오상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강 사장님이 난리 났어. 당장 증거 돌려놓고 사과하라고. 소장님, 유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장님도 공범이에요. 이제 와서 빠져나갈 순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소장님이 태식한테 받은 돈 다 알아요. 수첩에 다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서류를 펼쳤죠. 10년간 받은 금액만 2억이 넘네요. 전화기 너머로 오상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제발. 나도 가족이 있어. 소장님도 선택하세요. 끝까지 태식 편을 들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건지. 난 못해. 너무 늦었어. 오상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유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서울 갑니다. 기자를 만나서 모든 걸 넘길 거예요. 혼자 가시게요? 네. 혼자가 안전해요. 여럿이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요. 말순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태식은 지금 미쳐 있을 거예요. 알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요. 준혁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일만 남았죠. 새벽 5시 유나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6시에 출발했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군번줄을 목에 걸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혁아.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유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태식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요. 새벽 6시 유나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엔 증거가 들어 있었죠.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유나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500m 앞 검은 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어요. 차에서 강태식이 내렸습니다. 서울 가려고? 정유나?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오 소장이 다 알려줬어. 내가 기자 만나러 간다고. 유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상철이. 그래, 결국 가족을 택했지. 현명한 선택이야. 태식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가방 내놔. 순순히 주면 살려줄게. 절대 안 돼. 그럼 빼앗는 수밖에.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하 6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팔을 꺾었습니다. 뚝 관절이 빠지는 소리. 두 번째는 몸을 낮춰 넘겼죠. 707 특전사의 격투술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3명이 동시에 덮쳤고 유나는 밀려났습니다. 옆구리에 주먹이 박히고 얼굴에 피가 터졌어요. 유나는 쓰러졌습니다. 끝이야. 태식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걸로 나를 잡는다고? 웃기지 마. 유나는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멍청한 건 당신이에요. 뭐? 그건 복사본이에요. 유나가 주머니에 USB를 보여줬습니다. 진짜는 어젯밤에 이미 3곳으로 보냈어요. 변호사, 국방부, 그리고 언론사에.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연이 그가 유나의 멱살을 잡았어요.
USB 내놔. 안 돼요. 유나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태식이 유나를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유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죽여.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부하가 흉기를 꺼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타다다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군 헬기가 나타났어요. 동시에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몰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국방부 감찰실이다.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차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식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됐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뭐야, 이게 무슨... 태식이 발버둥 쳤습니다. 한 남자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60대 중반, 준장 계급장을 단 박철우였어요. 유나의 옛 상관이었죠. 오래간만입니다, 중령님. 박철우가 유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유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젯밤 말순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즉시 국방부에 보고했고 검찰과 합동작전을 펼쳤죠. 강태식, 15년 전 군납 비리와 살인 교사, 그리고 뇌물 혐의로 체포한다.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딨어? 내 변호사들이 다 처리할 거야. 박철우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국방부 서버에 업로드됐습니다. 10년치 비리 내역, 뇌물 명단, 모든 게 다 있어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이 그를 차에 태웠죠. 유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아, 드디어 해냈어. 박철우가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못 지켜줘서 미안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게 돼서 다행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말순이었습니다. 유나 씨, 뉴스 봤어요. 강태식 잡혔다며요? 네, 할머니. 끝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도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박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국방부에서 재심사 결정 났습니다. 15년 전 사건 재조사하고 명예 회복시켜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박철우가 격려했습니다. 707 특전사의 자랑입니다. 중령님. 유나도 침대에 누운 채로 격려했습니다. 비록 군복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군인이었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강태식 체포 소식이 터졌습니다. 10년간의 비리가 폭로됐고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조사받기 시작했어요. 오상철도 구속됐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유나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군번줄을 쥐고 있었죠. 준혁아, 봤지? 우리가 이겼어. 정의는 늦었지만 왔어.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엄마가 했어. 엄마 707 특전사 중령이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싫은 과거였어. 하지만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군인이었고 지금도 군인이야. 엄마.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준혁아, 저거 너지? 고마워. 지켜봐줘서.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진실은 결국 이겼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죠. 정의는 늙지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일주일 후 유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 앞에서 검은 차가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정유나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한석훈입니다. 강태식 씨의 변호를 맡았죠.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제안이 있어요. 5억입니다. 이 돈 받고 증언 철회하세요. 유나는 코웃음 쳤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 한석훈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강 사장님은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에요. 그분이 무너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죠. 그게 정의인가요? 사람 죽인 대가가 일자리예요? 유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은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있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15년 전 폭발 사고, 태식이 지시한 거예요. 제 부하 이준혁을 죽인 거죠. 한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녹취록, 어디서 구했어요? 박철우 대령님이 당시 비밀리에 녹음해 두셨죠. 이제 국방부에도 제출됐어요. 제기랄. 한석훈이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정유나 씨.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차가 떠나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갈 거였어요. 다음 날 중앙일보 이민재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정경희님, 추가 취재하고 싶습니다. 증인들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다들 겁먹었거든요. 그럼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여론을 움직이면 증인들도 용기를 낼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 시간. TV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707 특전사에서 시골 여경까지 정유나의 15년 복수. 유나의 인터뷰와 함께 강태식의 범죄가 낱낱이 공개됐죠.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 속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 부하가 억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강태식 처벌 청원은 50만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의 식당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어요. 유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식당은 불타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1층은 완전히 탔습니다. 말순은 무사했지만 충격에 떨고 있었죠. 유나 씨, 이거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유나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바로 그때 여러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공구와 건축 자재를 들고 온 거죠. 할머니,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다시 만들어요. 여자들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유나는 놀라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용기를 냈습니다. 김영수가 퇴원해서 다시 증언하겠다고 나섰고 10년 전 땅을 빼앗긴 노인들도 법정에 서기로 했죠.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유나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엔 수십 명의 방청객이 몰렸어요. 언론사 카메라들이 즐비했고 전국이 이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강태식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건방진 표정이었죠. 다 끝날 거야. 내 변호사들이 해결할 거라고.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자금 장부, 녹취록, 증인 진술서, 산더미 같은 증거였죠. 피고인 강태식은 15년 전 군납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준혁 하사를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뇌물, 공갈, 폭력으로 이 지역을 장악했죠. 증인석에 김영수가 섰습니다. 제 동료가 태식의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추락사했죠. 하지만 태식은 유족에게 입막음 돈만 던졌어요. 다음은 말순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땅을 빼앗기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조작된 차용증으로 모든 걸 빼앗아갔죠. 한 명씩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태식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윤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707 특전사 중령 정윤아였습니다. 15년 전 제 부하 이준혁 하사가 진실을 밝히려다 죽었어요.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윤아는 준혁의 군번줄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준혁의 군번줄입니다. 15년간 제 가슴에 차고 다녔죠. 매일 이걸 보며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호가 달려와 윤아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휴가 나왔어? 네. 엄마 재판 보러 왔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엄마. 정말로요. 윤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15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재판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윤아를 지지했죠. 강태식의 실형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윤아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이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혁아. 곧 끝나. 재판 이틀째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15년 전 폭발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박철호 대령이 비밀리에 보관했던 겁니다. 검사가 화면을 켰어요. 어두운 창고 안 CCTV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이준혁 하사가 서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 중심에 젊은 강태식이 보였습니다. 저 서류 다 치워. 화면 속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군인 놈 처리해. 어떻게요? 흔적 남기지 말고. 사고로 위장해. 10분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끊겼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식은 창백해졌어요. 저 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DNA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강태식 피고인의 DNA가 일치합니다. 당신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태식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는 정당하게 제출됐습니다. 재판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태식의 변호 논리가 무너졌고 추가 증인들이 쏟아졌죠. 뇌물 받은 공무원들도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강 사장님이 매달 1,000만 원씩 줬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증언했어요. 대신 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해줬죠. 오상철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10년간 돈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유나는 오상철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상관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마침내 최후 변론 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강태식 피고인은 15년간 이 지역을 공포로 지배했습니다. 살인, 뇌물, 공갈, 폭행. 그의 범죄는 끝이 없었죠. 하지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나 경위가 진실을 밝혔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죠. 피고인 강태식, 법정은 당신의 모든 범죄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살인 교사, 뇌물 공여, 공갈, 폭행, 증거인멸. 당신은 15년간 법을 조롱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추징금 500억 원을 명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15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준혁아,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유나는 준혁의 군번줄을 쥐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유나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이 유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영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유나 경위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유나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늦을 순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판결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골 여경의 승리, 조폭 두목 25년형. 온 나라가 환호했어요. 박철우가 휠체어를 타고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중령님. 대령님, 몸은 괜찮으세요? 이 정도야 뭐. 박철우가 웃었어요. 그보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결정 났어요. 당신의 명예 회복 말이에요.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15년 전 사건 재조사 결과 당신은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한 영웅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유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 청사. 유나는 정복을 입고 섰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유나 중령님,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15년 전 우리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나가 경례했어요. 아닙니다. 장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중령 계급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계급장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명예 진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우가 다가와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유나의 어깨에 별이 빛났죠. 707 특전사 정유나 중령 복귀를 환영합니다. 박철우가 경례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했어요.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답례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준혁 하사의 묘 앞에 섰죠.
준혁아 왔어. 유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 미안해. 15년이나 걸렸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내 명예도 회복됐어. 국방부에서 내게도 표창을 줄 거래. 넌 비리를 고발하려던 용감한 군인이었다고 다시 기록될 거야. 유나는 군번줄을 꺼내 묘비에 걸었습니다. 이제 돌려줄게. 너의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어.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됐으니까. 묘지를 나서는데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왜 여기 있어? 엄마 따라왔어요. 같이 있고 싶었어요. 민호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영웅이에요. 제가 닮고 싶은 군인이에요. 유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두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유나는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준혁의 명예회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묘지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고위층, 언론,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말순 할머니도 보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준혁 하사는 15년 전 군납 비리를 밝히려다 순직한 영웅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의 용기를 기립니다. 장관이 훈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빛 메달이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이준혁 하사에게 무공 훈장을 추서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나는 훈장을 받아 준혁의 묘비에 걸었어요. 준혁아, 이제 내 명예 돌려받았어. 15년 걸렸지만.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유나 혼자 묘비 앞에 남았죠. 이제 난 서울로 가. 내가 시작한 일 계속할 거야. 유나는 군번줄을 꺼내 묘비에 걸었습니다. 이건 돌려줄게. 이제 내 거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어요. 서울행 버스 안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첫 출근. 환영합니다, 중령님.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서울 도착 후 유나는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사진 몇 장, 옷가지, 그리고 말순 할머니가 준 수첩. 벽에 준혁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이야, 준혁아. 밤이 깊었습니다. 유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다음 날 국방부 청사. 유나는 정복을 입고 섰습니다. 가슴엔 중령 계급장이 빛났어요. 정유나 중령님, 젊은 장교가 격려했습니다. 군 감찰부 특별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5명의 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들이었죠. 저는 정유나입니다. 잘 부탁해요. 유나가 악수를 청했어요. 중령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한 대위가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과찬이에요. 우리 함께 일해봐요. 화면에 사건 리스트가 떴습니다. 군 내부 비리, 폭력, 성범죄, 수십 건이 쌓여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할 겁니까? 한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유나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시작합시다. 바로 그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모 부대에서 병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죠. 출동합니다. 유나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2시간 후 유나의 팀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대는 엄숙했어요.
사고사입니다. 부대장이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고민으로 조사해 볼게요. 유나는 병사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맞는다. 선임이 때린다. 견딜 수 없다. 이게 사고사라고요? 유나는 부대장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폭행 은폐입니다. 즉시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부대에 울렸어요. 사흘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임 5명의 조직적 폭행이었고 부대장은 이를 묵인했죠. 전원 구속 기소합니다. 유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유나 중령, 첫 사건부터 대형 비리 적발. 여론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유나의 차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거였죠. 경고장이네.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늦게 협박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그만둬. 안 그러면 다친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박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령님, 시작됐어요. 조심하세요, 중령님. 그들은 필사적일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였죠. 이건 위험해요. 팀원이 걱정했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더 해야죠. 유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던 중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중령, 이거 덮어주면 보답하겠소. 사양합니다. 유나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후회할 거요. 후회는 당신이 하실 겁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회의원은 구속됐고 그의 아들도 불명예 전역됐죠. 대단해요, 중령님.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담담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팀은 15건의 사건을 해결했어요. 부패한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았고 피해자들은 구제됐죠. 어느 금요일 저녁 유나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말순의 식당은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유나 씨, 말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TV에서 맨날 봐요. 우리 영웅이 또 사건 해결했다고. 저녁을 먹는데 김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영수 씨도 오셨네요. 중령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팀의 민간 자문으로 오시겠어요? 정말요? 영광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준혁의 묘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준혁아, 요즘 바빠? 내가 못다한 일들 하느라. 유나는 꽃을 놓았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 매일 누군가를 구하거든.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음 날 유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월요일엔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중령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승진? 네. 대령 진급 내정됐어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계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멋있어요, 중령님. 저녁, 유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준혁아, 보이니?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특전사 훈련 끝났어요. 이제 정식 대원이에요. 축하해, 민호야. 엄마처럼 멋진 군인 될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정의는 나이를 먹지 않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해. 유나는 내일을 다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